미얀마에서는 지금 쿠데타에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가고 있는 현실. 왜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한 건가요? 의회 의석 25%는 무조건 군부한테 줘야 된다라고 하는 법안도 있었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치안장관을 군부가 임명하는 것. 군 총사령관이거든요. 이 사람이 다 임명을 하는 거죠. 군부가 아무 때나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위기감을 느껴? 그럼 그냥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쿠데타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식으로 뭐 탱크를 몰고 간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싹 쿠데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정권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지?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뭐 3월 말 기준으로 하면은 250명 정도가 희생되었다 그러는데 뭐 사실은 더 많을 거고. 아마 네. 오늘 어제 기준으로 500명 정도가 네. 뭔가 뭐 실종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병원이 아닌 곳에서 죽어서 아직 발견이 안 됐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까지 치면 훨씬 더 많을. 거리 나와 있는 사람들을 이제 아예 조준을 해가지고 사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저기서 이게 벌어지는 게 동시대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느낌이 아니고 무슨 과거의 어떤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래서 더 5.18이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내 나라의 과거의 사건을 보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들어요. 한국 사람이 미얀마의 상황을 보는 관점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좀 했기 때문에. 맞아요. 광주 민주화운동이나 6월 항쟁이나 그런 상황이랑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아까 이박이 그런 얘기 했었는데요. 그 사진들이나 이런 걸 보면 거기 지금 미얀마에서 있는 그런 상황이랑 광주에서 있었던 그런 이제 진압이나 뭐 확산이나 그런 모습들이 오버랩이 된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에 이제 암살을 당했고 짧은 민주화의 시기가 있었고, 그걸 우리가 보통 서울의 봄이라고 부르죠. 서울의 봄이라고 부르는 건 아마 그 4월까지 유지가 됐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먼저 12.12 군사 쿠데타로 전두환이랑 노태우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고, 데모가 시작이 되죠.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이 제일 먼저 어디에서나 데모를 막 시작을 하니까 뭐 그런 저항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이제 그게 이제 전 도시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잘 될 수 있었던 게 광주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광주가 굉장히 타겟팅이 됐었고, 공수부대가 이제 투입이 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낳았어요.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는 이제 사망이 193명. 네. 그 다음에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이 376명 정도니까 합치면 약 600이 조금 안 되는 숫자. 그게 이제 여태까지 인정된, 확인된 숫자. 네, 행방불명이 65명이고 이제 부상자가 이제 3,200명 정도. 아마 계속 더 나올 거예요. 네. 국제사회가 좀 나서서 도움을 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게 당연히 도우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국제사회를 누구라고 얘기할 거냐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정부들이 겁내는 거는 자기 정부의 후원 세력인 나라들의 정부가 지원을 끊는 걸 제일 걱정을 하는 거죠. 한국 정부가 차마 마음대로 대할 수 없는 국가의 사람들이 자기 정부를 상대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미국, 캐나다에서는 이미 70년대에 한국의 인권을 위한 북미주 연합이라는 조직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자기네 정부에 압박을 하죠. 지금 저런 짓을 한 전두환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그때 카터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을 한 번도 안 만나줬어요. 인권에 대한 압박감이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게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예요. 중국 정부가 중국의 시민들의 말을 겁을 내야 되고, 중국에 있는 시민들이 야 미얀마를 지원하는 중국이 여기서 손을 떼라고 하는 압박이 통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중국이 그래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입장이 없고 또 중국 시민들이 사실 자국의 정부를 상대로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라서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까끌까끌해요. 그러니까 국제사회라는 건 국가 자국이 우선이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미국과 캐나다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미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랑 독일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독일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달라요. 미국과 캐나다에 있던 사람들은 한미 동맹에 이게 굉장히 위해가 된다. 지금 한국 안에서 반미 감정이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부를 설득했고, 독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 배후에 있는 건 미국이다. 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예. 그러면서 인권을 위해서 한국을 지원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네. 근데 어쨌든 유엔에서도 이제 보호 책임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영어로 이제 responsible to protect, 보호 책임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한 국가에서 심각하게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있으면 유엔이 개입해야 된다라는 원칙은 있어요. 네, 하지만 원칙은 대부분의 경우에 무시당하기 마련이라서. 그러니까. 네, 리비아 사태 때 유엔이 개입을 하긴 했죠. 네. 근데 이때는 러시아와 중국이 기권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안보리 이사회인 국가들이. 근데 이번엔 중국이 기권 안 하죠. 예, 미국을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과 미얀마의 정부와의 그런 관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의 국영기업 그리고 대부분의 중요 산업은 다 군부가 잡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그 나라에 있는 기업을 돕는 거다라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군부를 돕는 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와 관련된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한 해에만 2천억에 2천억 원의 돈이 사업 대금으로 지급이 됐고, 그 자금은 당연히 이제 2천억 원이 들어갔으면 군부로 들어가는 돈이 되는 거죠. 비약을 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미얀마 군부에 돈을 대서 그 미얀마 군부가 미얀마 시민들을 탄압하는, 그렇게 되는 세무. 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셈이 아니지만. 비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포스코 대주주가 국민연금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하나의 더 비약을 더하자면 우리가 낸 세금으로 미얀마 시민들을 탄압하는, 이렇게까지도 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국제 세력, 국제 강대국들의 이런 자신들의 이익과 이런 것들도 있지만, 기업의 돈,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힘이 이 안에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포스코도 있고 LH도 있고, 네. 롯데도 있고. 기업 그 앞에 가가지고 회사 앞에 건물 앞에 가서 지금 시위도 맞아요. 하고. 네. 그러니까 민간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글로벌 기업이 그쪽에 미치는 영향도 있으니 이거는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이다. 그런 정부에 우리는 더 이상 지원 못한다 하고, 기업 측면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안 하겠다, 또 거래 안 하겠다 하면 군부에 이제 압박이 될 수 있다. 아까 손박이 말한 대로, 그러니까 자국에서 그 나라의 관계에 대한 압박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그 압박이 힘들다면 뭐 자국에서 자국의 기업을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돈을 끊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까 손박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이제 뭔가 경제적인 이익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감수를 하더라도 내가 우리 기업을 압박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지 내가 인도적이고 정의로운 말을 내뱉는다고 해서 기업이 압박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희생을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이거는 해야겠다라는 각오를 좀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운동이 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력이 있어야겠죠. 네. 그리고 자금이 필요해요. 사실은 이 자금이 나머지 두 개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핵심적인 거죠.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기독교인이라면 이거 사람 목숨 달린 일인 거거든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좀 더 진지하게,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태권도를 좋아했던 소녀였던 찰신, 그 여학생이 입고 있었던 티셔츠 문구에 이제 everything will be okay, 다 모든 거 잘 될 거야라고 그냥 입고 있었는데, 그 사진이 이제 많이 회자가 되면서 본인은 이제 운명을 달리했는데, 그런 사람들의 희생이 좀
헛수고로 돌아가지 않게 우리가 좀 힘을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